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삼화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이 히토류가 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히토류는 지구상의 표면에 존재하는 아주 희귀한 원석, 그러니까 이 자원이라고 해야겠죠. 희귀한 자원들인데요. 이 네오디듐이나 사마리움, 코발트 같은 이름도 생소하고 어려운 그런 소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재들이 개발하는 데 있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개발 과정에서 이 환경 파괴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 히토류를 개발하기보다는 중국에서 이런 것을 사다 쓰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환경 쪽에서도 친환경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세기 동안 전자업체가 계속 발전하면서 히토류에 대한 수요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이 중국에서 이 히토류를 사다 갔었죠. 우리나라도 그래왔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 다오이다오 센카쿠 열도의 이 영유권 문제 때문에 일본과 중국이 충돌했을 때 중국이 다른 어떤 조치보다도 단 한 방에 이 일본을 무릎 꿇렸는데 바로 히토류 수출 금지를 해버린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의 전자업체들은 대부분 다 히토류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중국이 싸게 사다 쓰던 이 히토류를 수출을 하지 않으니까 전자업체들 공장들이 그냥 올스톱이 돼버린 겁니다. 그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래서 일본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제 센카쿠 열도를 자기 땅이라고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이런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 거죠. 거꾸로 말하면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갖고 이제 서로 분쟁을 일으켰는데 이 어떠한 이유에서 이제 일본이 반도체 소재를 우리나라 수출하는 거를 2019년에 아베 수상 때 그걸 중단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공장이 세워지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를 할 줄 알았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냥 우리나라 중소기업들한테 반도체 핵심 소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국산화를 해버리라고 해버렸죠. 6개월 만에 소재들을 개발해냈고 양산에 투입까지 해버렸습니다. 거기에 적지 않게 일본이 당황을 했죠. 이번에 화이트리스트를 일본이 풀어준 이유도 우리가 먼저 윤석열이 이제 먼저 풀어주라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제 풀어준 거지만 모양새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거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로잡는 걸 먼저 했고 그에 따라서 일본이 자기들이 이제 화이트리스트를 풀어주는 형태로 됐지만 일본 기업들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하청업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게 계속 화이트리스트를 통해서 수출하는데 걸림돌이 되면 우리나라는 점점 더 이 핵심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에서 국산화율을 높여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일 무역 적자가 많이 늘어난 이유도 이러한 일본 기업에 대한 과거로의 복귀를 할까요? 회기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일본 기업들이 옛날에 우리에게 납품했던 소재나 부품이나 이 장비를 그냥 예전처럼 다시 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일 무역 적자가 작년 사상 최대로 벌어졌죠. 이게는 솔직히 말해서 좀 황당하고 좀 짜증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 나오이다오라고 이제 센카쿠 열도를 나오이다오로 부르는데 그때 중국 애들이 한번 재미를 봤어요. 이 히토류를 수출 무기화하면서 한번 재미를 봤기 때문에 요즘 최근 들어서도 이 중국이 다시 한번 네오디듐이나 사마리움, 코발트 같은 자석에 들어가는 이 히토류를 수출 규제를 하겠다고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네오디듐이나 사마리움, 코발트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소재들에 대해서 찾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히토류 자석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페라이트 자석 소재라는 건데 이 페라이트 자석 소재는 이 히토류 자석 소재보다는 성능이 좀 기존에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회전이나 저출력, 전장력에 이제 주로 사용되었고 고회전이나 고출력에는 이 히토류 자석 소재를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페라이트 쪽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이쪽은 전기차 중에서도 일반 보급형 자동차 쪽에는 페라이트 소재들을 사용해서 좀 가격을 다운시키는 쪽으로 가고 고급 자동차나 아니면
첨단 제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에서는 여전히 히토류 자석들을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이 아예 그냥 히토류 자석 소재를 수출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페라이트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페라이트 자석 소재를 사용하는 그 생산하는 업체들은 시장에서 다 뭐 날라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히토류의 무기와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다 날라갔죠.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시장을 보셔야죠. 그래서 이제 이 삼화전자는 이런 페라이트를 이용한 다양한 그 자석 소재들을 부품들을 만들어 왔고요. 그 다양한 이 부품들이 이 자동차 전장 쪽에서 굉장히 많은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액이 한 400억대 정도 매출을 했었고요. 전체 매출액의 88%가 이 페라이트 코어 쪽, 이 페라이트 소재 쪽에서 나오는 그런 수익입니다. 그래서 매출 외형도 한 400억대까지 꾸준히 키워왔지만 아직까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해서 순이익을 넘기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적자를 헤매고 있고, 하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 히토류 자석 소재가 중국에서 수출이 안 되면 결국은 페라이트 쪽을 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페라이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삼화전자의 주가가 로켓 달린 것처럼 막 올라가는 겁니다. 최대주 주식이 35% 정도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유상증자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 정도까지 그 지분을 낮출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거는 지난 3년여 동안 계속 적자를 보면서 회사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자본을 확충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될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 그룹은 사마콘덴서하고 사마전기가 주력 회사들인데, 사마콘덴서나 사마전기 둘 다 콘덴서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사마전자는 상장되어 있는 업체이긴 한데, 이거는 특이하게 페라이트 쪽, 자석류 쪽을 만드는 다른 전장 쪽 부품을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한다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이 페라이트, 이 자석류 소재를 만드는 이 삼화전자의 주가는 거의 로켓 달리듯이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말 그대로 이제 이 중국에서 수출을 하지 않는 히토류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로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렇다고 해서 어느 만큼 시장을 바로 대체할 수 있냐, 이거는 좀 시장을 지나봐야겠지만, 이 기대감이 주가에 성급하게 먼저 반영이 되면서, 왜냐면 중국이 히토류를 수출하지 않으면 그 대체재로서 페라이트 밖에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히토류 무기화하고 저 전기차의 대중화, 그러면서 이제 페라이트가 이 전기차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이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화전자가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실제로 수익과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1분기 실적이 안 나왔고 해서 여전히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1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는 다시 급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리해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화전자가 굉장히 좋아질 회사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실적을 좀 더 보고 가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